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어에서 정말 자주 만나게 되는 that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거예요. 자, 명사절 접속사 that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that을 한번 정리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that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hat이 무엇이 있죠? 그쵸? 저것, 이것을 아마 우리가 그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지시 대명사가 있습니다. 저것이라고는 뜻으로써 저기 멀리 있는 하나를 가리킬 때 써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예시 문장을 한번 가리켜 볼까? That is a book. 저것은 책이야. 저쪽에 있는 저거 있잖아. 잘 뭔지 뭐지? 책이야. 이런 뜻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Oh, that book is mine. 무슨 뜻이야? 그치? 저 책은 내 거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저 책이라는 말로 쓰였잖아. 그래서 지시 형용사라는 뜻입니다. 어떤 말이라고? 이 저라고 했을 때 이 저자라는 거죠. 그쵸? 지시 형용사예요. 형용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명사를 꾸며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that book, 저 책은 내 거예요.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울 우리가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문법, 뭐죠? 오늘 배운 문법은 명사절 접속사 대시예요. 아, 이름부터가 어려워, 그치, 얘들아? 명사절 접속사 대시라니, 이름부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얘들아. 자, 명사절이라는 말이 약간 어렵게 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간단하게 해봅시다. 무슨 뜻이야? 명사절 접속사라는 거는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 덩어리라는 뜻이야. 이것도 어려워. 어떡하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조금 예문을 다시 써볼게요. 음, 조금 쉽게 보자. 예를 들어서 he is honest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지? 그치. 그는 정직하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는 정직하다. 근데 선생님이 방금 명사절 접속사를 뭐라 그랬지? 그치. 명사 역할을 하는, 왜 명사절이니까? 문장. 문장은 어디서 나왔어? 절이 문장이라는 거거든. 덩어리라는 뜻이야.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 덩어리.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대절로 바꾸어 준다면, 무엇으로 바꾸어 준다면 얘들아? 그치. 대절로 바꾸어 준다면, that, that 썼어. 그 다음에 he is honest라고 썼어요. 그러면은 이 대시 무엇이 되는 거야? 마치 포장지처럼 문장을 이렇게 싸는 거야. 이렇게 문장을 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는 정직하다에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가 정직하다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가 정직하다는 것이라는 뜻의 명사, 절, 명사, 문장,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시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제 명사절이 나올 거야. 명사 문장 덩어리가 나올 거야. 라고 알려주는 뭔가 그런 신호등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명사절 접속사 대신요. 명사절 접속사 대신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명사는 굉장히 중요해. 선생님은 영어에서 동사보다 어떤 사람들 이제 동사가 중요하다고 생각, 동사도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하지만 명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동사로서는 하나의 역할을 하지만 딱 한 자리에서 들어가지만 명사는요 문장에서 중요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세 자리나 있거든요. 세 자리에 쏙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전부 다
명사가 들어갑니다. 문장 안에서 아주 기둥의 역할을 하는 자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처음부터. 자, 주어 자리에 명사절이 들어가면 주어절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주어절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 얘들아? 주어절에 들어간다는 것은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치. 문장의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주어 자리에 오는 거죠. 주어가 주인공이잖아. 그치? 그러면 한번 해보자. 아까 그가 정직하다는 것, 이거의 문장을 우리가 명사 덩어리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거지. 대까지 함께해서 대시 나왔어. 여기에 문장이 올 거야. 주어 자리에. 나는 신호등 같은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is true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가 정직하다는 것. 그치? 그가 정직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 주어에 뭐가 쓰였다고? 그가 정직하다는 것. 요게 주어. 문장의 주인공. 어떤 게 사실인 거야? 그가 정직하다는 것 사실이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얘들아? 그쵸? 자, 근데, 여기서 하나가 있어. 영어에서는 문장이 너무 긴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영어는 언어 자체가 그런 언어야. 약간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앞에다 쓰고요. 중요한 정보를 뒤로 물어봐요. 밀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된다는 게 사실은 영어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중요하지 않은 정보 자리에 이 가주어, 가주어 있을 나요. 가짜 주어라는 뜻이죠. 자리만 차지하는 거야. 그 다음에 it is true.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that. that도 또 무슨 뜻이라고 문장이 나온다라는 신호등 같은 거라 그랬어. honest. 그가 정직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요렇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주어였잖아. 그래서 이것을 진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불러요. 자, 괜찮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안에서 목적어절로 쓰이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문장 안에서 목적어절. 목적어절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목적어라는 게. 목적어라는 게 동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자리에 온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약간 동사의 쓰임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전에 대시 올 수 있는 거는 아무 동사나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동사들이 조금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어떤 동사들이 그렇게 온다, 얘들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써볼까? 주로 think, know, 또 뭐 있지? believe, 믿다라는 말 있죠? 그 다음에 say, 이런 말들이 주로 자주 이제 대절을 목적으로 받아요. 여러분들이 예문을 선생님이 적어주면은, 아, 이 문장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야. 한번 적어줘 볼까? I think, 그 다음에 that he is honest.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것을 생각한다. 원래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명사절 덩어리 그가 정직하다는 것이라고 해서 그랬었잖아. 근데 나는 그가 정직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우리가 의역을 한다 그래서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치. 주어 동사 나오고 여기 요 문장 명사 문장 덩어리가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 I know that 무엇을 안다고 할까? 그치. He was 심하게 hurt. 다쳤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내가 아는 게 뭐예요, 얘들아? 그쵸. 여기에 그가 심하게 다쳤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단체가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이해 갔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무엇을 해볼까 하냐면은 보어절을 해볼 거야. 보어절. 문장 안에서 보어절로 쓰인다라는 거. 자, 보어절을 쓴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그치? 보어의 역할이 무엇을 하는 게 보어의 역할이야? 명사와 동격이거나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겠죠. 근데 지금 명사가 왔으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보어랑 주어랑 동격일 때 쓰이는 게 이제 명사절이 올 수가 있는 거겠죠. 다시 한번 뭐라고 얘들아? 자, 보어는요 명사를 설명해 주나 명사와 동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보어절이 쓰였으니까는 보어절은 명사, 선생님 좀 명사로 썼네. 뭐랑? 주어와 동격이겠죠. 이해 갔어요? 주어와 동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주어가 뭐가 되는 거야? The fact. 사실은, 사실은 무슨 사실이야? 그가 정직하다는 거야. 이해 갔죠? 그 사실은 뭐야? 그가 정직하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요 주어와 요 내용과 같을 때도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보어절이라고 하고 이렇게 명사절이 오는 거겠죠? 얘들아, 너네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목적어절이랑 보어절이랑 헷갈려. 근데 어때? 보호절이랑 목적어절이랑 자세히 봐봐. 여기서 목적어절은 내가 생각하는 동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아이가 이렇게 같을 수 없잖아. 내가 이렇게 같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근데 보호절이라는 거는 이 사실과 그가 정직하다는 내용인가 같겠지. 이게 바로 보호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더 설명해 보자, 얘들아. 자, 선생님이 하나를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초록색으로 쓸까? 자, 여기에서 대절의 생략이 있어요. 대세 생략. 이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언제는, 언제는 생략을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적어절. 자, 어떤 거? 목적어절 자리에서는 목적어절을 이끌 때, 목적어절을 이끌 때는요, 생략 가능해. 근데 다른 데서는 헷갈릴까 봐 다 생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 대시 생략할 수 있나요? 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면은 이 대시절이 주어절에 쓰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야 이 대시 생략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대신 생략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때? 그치? 생략할 수 있지. 왜? 너희가 이내 문장 구조를 알고 있으면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죠? 보어절은 생략하기도 하고 뭐 안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생략하지 않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왜? 헷갈리니까. 영어는 너희들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다 살펴보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페이지에 쏙 들어가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필기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문제도 잘 풀어보시고요. 문장 안에서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 잘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문법에서 다시 만날게요.